안녕하세요. 중위권 전문 입시 유튜버 입시부장관입니다. 오늘은 상명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컨텐츠를 진행하는 이유가 광명상가 라인으로서 상명대학교 리뷰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요. 상명대학교 서울 캠퍼스를 다룬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상명대학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대학들에 비해 학과의 개수가 적기도 하고 특히나 공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없는 학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대를 희망하는 학생들보다는 문과 계열이나 혹은 사범대 계열에서 인기가 많은 학교입니다. 여담이지만 상명대학교가 원래는 여대였다는 특이한 역사도 있는 학교입니다. 이런 특이한 역사를 가진 상명대학교의 수시 모집 요강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학생들이 이 학교에 지원하기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형 요약을 먼저 보시면요.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는 상명 인재 전형에서 약 18명 정도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 전형에서도 367명에서 349명으로 18명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으로는요. 전형 방법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체능 일부 계열의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는데요. 인문, 자연 계열의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니까요. 면접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학생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학교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세부 전형별로 들어가가지고 학생부 교과 전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추천 전형인데요.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고교 추천 인원을 1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광운대처럼 최저가 없는 학교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등급이 더 낮게 형성이 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등급이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 정도에서 합격대를 형성을 했는데요.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 기준으로 2점대 중후반의 학생들이 최종 등록자 평균 등급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광운대학교랑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없으니까요. 내신뿐만 아니라 최저 학력 기준으로 어디 대학을 선정을 할지를 골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에 자신 있는 학생은 상명대학교를 쓰는 게 더 안정적이겠죠. 그렇지 않고 최저가 불안정하거나 혹은 최저를 못 맞출 게 뻔하다라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광운대나 명지대를 쓰는 게 더 합리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상명인재전형, 종합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명인재전형은요, 상명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전형인데요. 원래는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면접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국대와는 좀 상반된 모습이죠.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가까이 면접 없는 종합전형을 유지를 해왔는데요.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다시 생겼습니다. 근데 반면에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면접이 있었다가 올해부터는 면접이 없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봤을 때 18명 정도의 인원이 줄어들었죠. 이러한 변화는 상명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아무래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서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조금 까다로워진 느낌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을 한번 짜봐야 되겠죠. 상명대학교가 면접이 폐지되면서 상명대학교는 광운대나 명지대처럼 면접이 있는 학교에 비해서 확연하게 수요가 나눠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학생분들께 추천할 것 같아요. 면접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학생이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면접이 없다 보니까 면접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또 면접이 없다 보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수시와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은 상명대학교를 안 쓸 가능성이 꽤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수시 납치를 고려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모의고사와 수시 기대치가 비슷한 학생들은 수시 납치를 고려해서 수능 이후에 면접이 진행되는 대학을 작성하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상명대를 원래 준비해왔고 면접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아가서 이런 상명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평가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평가 항목 및 평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공 적합성이 될 것 같습니다. 학업 역량 20%와 전공 적성이 30%로 총 50%에 해당이 되는데요. 즉 전공 적합성만 잘 짜여져 있어도 50%는 먹고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성취 수준 또한 되니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성적이 중요하지 않겠네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성취 수준이라는 건 여기서 등급이나 성취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성적이 합불의 잣대가 되지는 않지만 성적 또한 평가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공 적성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담임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시는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합치면 50%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성실성과 실천 능력이 각각 15%로 합치면 30%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명대학교는 올해 교과로 봤을 때는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들 위주로 명지대나 광운대의 수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저가 있다 보면 비교적 내신 성적대가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명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최저가 있는 것이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에 한해서는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합전형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상명대학교는 면접을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쓰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면접이 자신 있는 학생들이라면 광운대나 명지대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면접 전형을 실시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에서도 교과 면접 전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면접에 자신 있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명대학교보다는 광운대나 명지대를 쓰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상명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조금 매니아층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과 자체도 일반적인 학과보다는 조금 특수한 학과들도 많고요. 광운대학교나 명지대학교에서 없는 사범대학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명대를 조금 좋아하는 학생들이나 예전부터 상명대를 준비해왔다라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상명대학교를 대체할 수 있는 학교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본인이 판단하기에 나는 상명대학교를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과감하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위권 전문 입시 유튜버 입시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